형광등 불빛이 미세하게 깜빡이는 어느 요양원 복도에서 고무 슬리퍼를 끌며 걸어가는 발소리 하나가 텅 빈 새벽을 채우고 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이 복도에는 휠체어 위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잠든 할머니 한 분과 침대 난간을 꽉 짠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보입니다. 이 요양원에서 야간 근무를 도맡는 요양보호사는 단 한 명뿐인데 이 한 사람이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밤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상벨이 울려도 뛰어갈 수 없고 한쪽에서 기저귀를 갈아들이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어르신이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2026년 대한민국 돌봄 현장의 일상 풍경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그 가운데 3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돌봄이라는 이 거대한 과제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준비금이 완전히 고갈된다는 전망이 정부 공식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278만 명이 넘는데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겨우 23%에 불과합니다. 3년 뒤에는 11만 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고 이것은 곧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 수십만 명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가 3,924명으로 공식 통계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만 전국에 17만 명이 넘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 나라의 돌봄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위기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의 뿌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치매나 중풍 같은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요양원 입소나 방문 돌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08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매달 월급에서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내고 그 돈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구조인데 문제는 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를 넘어섰고 이것은 5명 중 1명이 65살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2028년이면 성인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고 2045년쯤이면 성인 1명이 노인 1명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인구 구조가 이렇게 급격하게 뒤집히는 속도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빠릅니다. 일본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12해가 걸렸는데 대한민국은 단 7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버렸습니다. 이 속도가 왜 치명적이냐면 제도와 인프라가 인구 변화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구조를 물탱크에 비유하면 수도꼭지에서 들어오는 물은 점점 가늘어지는데 바닥의 배수구는 점점 넓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경 준비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는데 적자 전환 시점을 올해로 준비금 고갈 시점을 2030년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 말은 불과 4년 뒤면 돌봄에 쓸 돈이 바닥난다는 뜻이고 그때부터는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서비스를 줄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돌볼 사람이 없으면 돌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양보호사 인력난이라는 두 번째 시한폭탄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78만 명이 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65만 명 정도로 전체의 23%에 불과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자격증 소지자가 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장에 70만 원이 찍히는 달도 있을 만큼 임금이 들쭉날쭉하고 2026년 최저시급이만 320원인데 요양보호사의 시급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어르신의 식사를 차리고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켜드리는 이 고된 노동에 대한 대가가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현실 앞에서 젊은 세대가 이 직업을 외면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20대 이하 요양보호사의 취업률은 6.6%에 불과하고 30대도 4.9%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올해부터 3,762명이 부족하고 2028년에는 11만 6,734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환자는 넘쳐나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3만 천여 곳의 수용 가능 인원은 67만 명인데 실제 입소 대기자는 이미 이 숫자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 위기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52살의 요양보호사는 혼자서 15명의 어르신을 돌보는데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도와드리다 보면 하루가 끝난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한 독거노인 가정의 방문 요양을 다니는 46살의 요양보호사는 한 달에 실수령액이 150만 원도 되지 않아서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따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도시의 요양원은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자리가 부족한데 지방소도시에서는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운영을 중단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어디로 갈까요? 한 치매 어르신의 가족은 요양 등급을 받았는데도 갈 곳이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돌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돌봄 난민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가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회의 돌봄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3,924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절반을 넘었고 이 숫자는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쓰러지고 아무도 모른 채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이 비극이 하루에 10건 넘게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돌봄 체계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역사적으로 비교하면 일본의 개호 위기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698만 명인데 돌볼 인력은 215만 명으로 만성적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고독사 사망자가 한 해에 6만 8천 명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니 일본의 현재가 곧 우리의 가까운 미래라는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이 통과되고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가 개선되어 1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에게 월로 만원에서 최대 38만 원까지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서 젊은 세대가 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동시에 인공지능과 돌봄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요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않고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를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에 대해 88%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조사 결과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부모님의 돌봄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요양원에서 혼자 야간 근무를 하며 20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한 사람의 어깨 위에 이 나라의 돌봄이 겨우 버텨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새벽 복도에 울리던 고무 슬리퍼 소리가 멈추는 날이 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과 나눠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